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이사가 정리가 얼추 다 됐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려면 2달은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지금 주방이 아직 안 온 게 많아가지고 안 온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얼추 촬영은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XS의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의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되게 큰 결심을 하고 포기를 한 게 이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게 접근성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일단 안 했고요. 달라진 점 없나요, 저 오늘? 제가 인생 처음으로 블랙 렌즈를 껴봤어요. 저 여태까지 컬러 렌즈가 아닌, 투명 렌즈가 아닌 검정색 렌즈는 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정색 렌즈를 끼고 되게 청순한, 이렇게 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메이크업을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스킨천사. 제가 이거를 자주 쓰는 이유가 기초는 무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한테 잘 맞는 것보다 무난한 게 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사용할 때 편의성도 중요한데 패드들이 왜 뚜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해야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얘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를 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 집에 저도 아직 적응을 완벽하게 못한 상태라 촬영도 이제 얼레벌레 딱 한 번 해봤는데 이 집에서 어느 위치가 제일 잘 나올지 여기저기 좀 옮겨다니면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집에서 썼던 구도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전 집에 6년 살면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조금씩 옮겨다니고 추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집은 자연광에서 찍는 게 더 예쁘면 그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일단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파크리스틴의 글로우 블랙 원데이 축구적 렌즈가 엄청 오랫동안 유행을 하다가 약간 블랙 렌즈도 유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블랙 렌즈를 껴본 적이 없는데 내 눈알이 이렇게 작아 보이다니. 블랙이라서 더 커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피부 결은 깜빡. 피부 결은 되게 좋거든요. 배달 음식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편집하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밥을 빨리 먹고 빨리 치우려고 해먹지 않은 적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PMS 기간 때 또 특히 이런 쪽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줄이고 엄청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아마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브이로그를 찍어놨거든요. 제가 간단한 정말 조리 수준의 요리를 했는데도 망친 거예요. 심지어 계란 후라이도 너무 오랜만에 해먹어서 그런 단순한 요리조차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살짝 들었는데 친구들이 일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늘 거야.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리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도 열심히 클립을 모으고 있거든요. 백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네. 앰프렌 한 방울만. 되게 차곡차곡 먹여야 돼요. 바람 엄청 부네. 제가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일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포장이사 업체가 되게 별로였어요. 정말 별로였고 지각도 하셨고 예약을 하면서 짐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정말 많다고. 1인 가구라는 얘기만 듣고 처음에 한 분만 오신다는 거예요. 한 분으로 안 된다. 일단은 무겁기도 무겁고 절대 한 분으로 안 된다 해서 그나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2분이 왔는데 그분들이 저의 장을 열 때마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제가 들리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많으니까 업체를 부른 건데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포트레 스킨 틴트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게 되게 얇은 라이트한 베이스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친구한테도 최근에 선물을 해줬는데 광고 예정 없고요. 그 친구가
잡티가 아예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얇은 편이라 일반 쿠션들도 되게 두껍게 느껴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고쿠션이 잘 맞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너 이거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기초를 되게 차곡차곡 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굴 외곽 쪽으로 갈수록 살짝 제형이 뭉치면서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약간 바르면서 이렇게 걷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밀듯이. 근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친구가 정말 자기 취향이라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베이스를 손으로 발라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원래 나스 신상파데를 발라보려고 했거든요. 발라볼까? 일단 나스 내추럴 매트 롱웨어 파운데이션. 제가 그때 무슨 컬러가 잘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행사를 갔다가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울롱... 그때 오슬로를 바르고 약간 묘하게 어두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손톱으로 긁어서 때려다가 울롱입니다. 울롱. 이게 툴이 없어도 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연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손바닥에 발라보고 진짜 괜찮다라고 느껴가지고 과연 제가 얼굴에는 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제형 자체가 그러니까 브러쉬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스패츌라나 손이나 이런 게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밑에 스킨 틴트를 바르지 말아볼걸. 이 스킨 틴트 때문에 어떻게 발리는지 얘만의 발림성을 모르겠네. 어쨌든 포장해서 업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갖고 있던 가구들을 싹 다 버리고 왔어요. 새로 사려고 2사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없을 줄 모르고 너무 오랜만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죠. 터프로 좀 눌러줄게요. 그래서 제가 사고 딱 한 번 도쿄 브이로그 때 딱 한 번 썼던 오즈모 포켓 카메라 있죠. 요즘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제 막 세로로 생긴 이렇게 길게 생긴 카메라 쓰잖아요. 그거를 심지어 크리에이터 패키지라고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있거든요. 풀 패키지를. 그거를 버려야 할 서랍장 제일 윗칸에 넣어놨어요. 이거 내가 까먹지 말고 꼭 빼서 찍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나머지에 있는 화장품을 다 꺼내고 정리를 하고 다 정리했어. 이제 다 뺐어 하고 제가 이제 테이프로 칭칭 감았거든요. 서랍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정리업체를 불러봤어요. 주변에 정리업체를 써봤던 크리에이터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집 많은 사람들은 정리업체를 써야 한다 하고 이제 강력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인스타에 안 올렸던 지인들도 나도 써봤어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품 장이 너무너무 늦게 와서 화장품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기에는 제가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여가지고 불가피하게 옷이랑 잔짐 1차적으로 먼저 하고 화장품을 2차적으로 나눠서 2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두 업체를 한번 써보자 해서 그래서 옷이랑 잔짐 1차적으로 부른 업체는 화장품만 빼고 하는 거니까 카메라도 이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약간 갑자기 네, 오즈모 포켓 이러고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오즈모 포켓 서랍장에서 안 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피가 약간 싹 식으면서 정리업체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파우치 보셨냐?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금방 막 정리해주시는 길이었으니까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버린 거 맞구나. 제가 카메라를 따로 빼둔 게 있는데 그걸 버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버렸나봐요 했더니 어쩔 수 없죠 하고 이제 거기서 제가 막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 카메라를 실수로 버린 거는 정말 약과인
수준으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이사 전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퍼할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정말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뭔가 상심할 시간이 없다는 게 되게 어른이 된 느낌이었고, 와, 오늘 피부광 미쳤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딸기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를 해 먹었어요. 맛있진 않았는데 배달만큼 맛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해 먹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그리고 배달시키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늘 음료수까지 이제 시킨다고 액상과당을 꼭 같이 먹게 됐는데 오늘 안 먹었다는데 또 하루라도, 여러분 하루만 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한 게 어디예요.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까지 블렌딩이 되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촬영이기도 하고 쌓인 일들이 많아서 누적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대화 주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 점. 지금 촬영 환경도 계속 보고 있는데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겠지. 여기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걸? 한 번 해봤는걸? 이사 오고 나서 딱 한 달은 잠을 정말 잘 잤어요. 막 설치는 것도 없고 깊게 약간 기절하듯이 잠들어서 알람 없이 9시, 늦으면 9시고 8시 막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청소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은 하루가 완전 다 지나가 있는 정도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약간 적응이 되자마자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내 숙명이구나. 한 친구가 저한테 언니 맨날 이사야겠다 이러는데 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근데 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차근차근씩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일단 해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그냥 일단 난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해보고 나랑 안 맞아 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아, 나 그거 별로야 하는 거랑 아, 그때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어 혹은 알러지가 있었어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시쉘 9버전, 아주 투명한 가벼운 맑은 광, 이런 베이크드 타입은 파우더를 하지 않고 올려도 떡지거나 밀리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살짝 밑에 깔아둔 베이스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와서 보이시죠? 너무 예뻐.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베이크드 타입이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광고를 했었어가지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엔라이튼을 광의 컬러 느낌도 되게 비슷하고 색감은 엔라이튼이 조금 더 쿨한, 얘는 약간 점 찍듯이 올려줍니다. 점 찍듯이.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브러쉬로 풀어주세요. 제품도 자꾸 안 써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 제품의 찰떡인 혹은 더 예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파우더 처리를 다 하고 했었는데 하이라이터까지 다 하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제가 이거 대체템을 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쓰려고 사놨는데 과연 이 파우더에서 갈아탈 수 있을지. 이렇게 광을 싹 죽여줍니다. 스틱 쉐이딩 한 거 위에다가 가루 타입 쉐이딩을 얹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스킬풀하고 과하지 않은데 확실한, 훨씬 더 이목구비를 살리는 그런 쉐이딩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쇼츠 내리다가 봤는데 어떤
외국인 분들이 콧볼을 만드시더라고요. 난 없애고 싶은데.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거를, 가지지 못한 거를 추구미로 두나 봐요. 베네피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든 지 10년이 지났지만 대체템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갈아탈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쟁여둔 프리사이슬리가 많은데 근데 그거 다 쓰고 갈아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게 된 계기도 한 제티가 물어봤었어요. 댓글로 언니 이거 스피디 스키니브로 토프 베이지가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어떤지 써봐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올리브영 가서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 요런 눈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얘기를 요청을 들었던 패션 컨텐츠도 정신머리를 붙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덜한 릴스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비슷한 연차의 크리에이터들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이 다들 고민이 비슷비슷한데 그중에 이제 저한테 계속 말을 많이 해주는 게 햇빛이든 뭐든 무엇들이 뭐 완전 다 충족을 해야만 올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뭔가 실행으로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실행으로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얼터너티브 슈가 코트랑 맥의 토탈리 신스드 위에가 맥이고요. 아래가 얼터너티브. 아, 왠지 오늘 색조합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하지만 시간 남으면은 저는 손목 치료를 하러 한의원에 갈 생각입니다. 오늘 치크 영역은 평상시랑 다르게 원래는 눈 쪽에 되게 가깝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삼각형을 그려서 감싸듯이 발랐었잖아요. 오늘은 좀 중앙, 코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삼각존으로 발라보려고요. 예쁜데, 이 치크를 처음 써보거든요. 다른 컬러는 써봤는데, 예쁜데, 이게 막 바르는 것처럼 보여도 콧볼에는 발리지 않게 요 콧망울 여기 가운데에만 발리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블러셔 브러쉬겠죠? 엘스부아의 저번에 맥을 이걸 바를 때 어떤 브러쉬를 썼는지 모르겠네. 예쁘잖아. 뭔데? 우와. 제가 그냥 색감만 생각하고 이 조합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예쁘잖아. 뭔데? 이거 최근 영상에서도 썼던 건데 코랄 위 벚꽃 필터 페리페라 이렇게 5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컬러 눈두덩이 넓게 그 사진에서 제가 바르고 있던 섀도우들은 색조들은 좀 다른 조합이긴 한데 영상에서 썼던 거로 또 쓰면 또 최근에 썼던 거니까 세 번째도 섞어. 조합은 다르지만 그래도 최근 영상에서 썼던 제품들 쓰면은 따라하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와, 근데 저는 검정 렌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되게 렌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느낌을 크게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요 홀리카 젤테일 우드 스모크로 아이라인을 꼬리 쪽이랑 눈두덩이 위쪽을 좀 그려줄게요. 언니 이거 점막에 채우시는 거였는데 점막은요 여기 안에고요. 여기는 점막이 아닙니다. 점막에 그리면은
펜슬이나 붓펜 중에서도 이제 워터프루프가 아니면은 번지는 게 점막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속눈썹 사이. 젤테일은 역작이에요. 홀리카의 역작.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까지 더 붐업되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단 기본 아이라인만 조금 잡아주고요. 요 두 개 중에 뭘 쓸지 고민이 되는데 얘도 9mm부터 11mm가 있고 얘는 9mm라 돼 있는데 왜 필리밀리가 더 길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때 이런저런 거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켰는데 막상 또 키면 까먹고 트위저를 같이 넣어서 파네요. 근데 이런 뾰족한 거 위험한데 이 트위저 요 끝에 잡히는 게 너무 길어요. 맙소사. 얘도 좀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길이별로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오 마이 갓, 너 진입장벽 비닐이 하나 더 있잖아. 요렇게 9mm부터 10, 11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 유명한 코링코 속눈썹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mm, 다음부터는 11mm. 트위저가 위험한 것 같아서 저런 뾰족한 트위저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끝쪽에 미샤 리터치 보정 카라로 제 속눈썹이랑 인조래쉬랑 제 속눈썹을 합쳐줄게요. 근데 제가 몇 번은 더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미샤 저 보정 카라도 처음 썼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아, 얘만한 애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엄청 깔끔하게는 안 하고 젤테일로 꼬리를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은은하게. 나는 아이 메이크업 사람들이 안 한 게 낫대 하는 분들은 혹시 붓펜이나 펜슬을 쓰고 계셨다면 당장 젤테일로 바꿔보세요.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면 그렇게 대비감, 또렷한 아웃라인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에게 되게 찰떡이거든요. 애쉬 붓펜 라이너로 제가 어렴풋이 이 애쉬 브러쉬가 웨이크메이크가 단종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겠죠? 그리고 이 두 컬러 아까 아이라인, 이 금방 전에 아이라인을 그려둔 브러쉬라서 젤테일 우드 스모크 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힘을 빼서 살살. 제가 테무에서 언더래쉬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아직 안 와서 오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펜슬 누 모카로 업트임 해주고요. 내려떠서 안쪽도 연결을 해주고요. 누 너티로 언더 여기 앞트임 쪽 점막 속눈썹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아까 그려둔 이 뒤트임 라인도 한 번 더 잡아주고요. 애교살도 정말 살짝 앞쪽만 터치를 해주고요. 누 바닐라로 언더에 밑트임 방지 작업으로 라인 하나 얇게 그려주면서 몽고주름 있는 쪽은 역방향으로 터치를 해주면 투쿨에서 새로 나오는 프로타주 펜슬 22호 허밍글로우 제가 떨궈가지고 심이 뽀라져서 깎아주고 이게 색감보다는 광을 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두꺼운 펜슬은 정교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막 눈 앞머리까지 그리려고 하다가 그려둔 앞트임을 해치거든요. 브러쉬 같이 사용을 해줘서 하이라이팅도 은은하게 핑크 빔이
생겨가지고 핑크민 바로 올라왔는데 이게 카메라에는 안 잡히네. 아니 제가 불고데를 하려고 라이터를 찾았는데 이사하면서 버렸나봐요 제가.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불고데가 필수인데 세로로 세워서 바르면 훨씬 더 핸들링도 쉽고 트위저로는 위에 속눈썹이랑 좀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어서 오늘 모아주면서 걷어낼 곳은 걷어내주고. 여러분 그리고 룸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뭐냐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주지가 노출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경찰서에 그 여청과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비밀번호 누르다가 현관에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 막 신고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제가 티는 안 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편인데 요즘 미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브이로그에서 짧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말고 각 잡고는 못하겠다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게 작업방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화장품이랑 제가 편집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버립을 해주고 투쿨포스쿨 스웨이 립벨벳 4호 버니 플러쉬인데 근데 요거는 색은 너무 예쁜데 팁이 짧아서 그런지 잘 안 묻어나는 요것도 있고 비슷한 걸로 에스쁘아 세레나데 요것도 얘보단 약간 더 명도가 어둡긴 한데 얘가 오래되니까 오일층이 올라와가지고 보송한 느낌이 덜해졌네. 위에가 투쿨이고 아래가 에스쁘아거든요. 일단 투쿨을 입술에 베이스로 깔고 제가 입술에 혈색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가 됐는데 왜냐면 제가 바빠가지고 한 3년? 4년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꼭 해야 된다. 이번 봄에는 꼭 한다. 여름이 오기 전에. 꾀겐 세레나데를 발라도 될까요? 입술 안쪽에 발랐어야 돼. 발랐어야 돼. 이게 퍼커를 알아두면 좋은 게 눈에서, 치크에서, 립에서 잘 맞는 게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제가 고명도 저채도가 잘 받는 퍼커를 가지고 있지만 립에서는 또 너무 명도가 밝으면은 안 되거든요. 살짝은 잡아줘야 된다. 괜찮은데 요 얼터 립포션 슈가 글레이즈 28호 크림 딸기볼 요런 맑은 딸기 우유색 아주 얇게 되게 가벼운 광을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근데 렌즈가 확실히 검정색이니까 메이크업한 것 같지가 않네. 맨날 앞머리 자르면 기르는 과정에서 너무 큰 후회를 한다. 오늘 이렇게 핑잘봄에게 굉장히 추천을 하는 아이폰 XS 감성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입자가 큰 펄을 전혀 쓰지 않았고 또 브로우 마스카라도 안 하고 렌즈도 검정색이고 이래서 되게 무난해 보이잖아요. 컬러 자체도 사계절 괜찮지만 특히 지금 같은 날이 딱 풀렸을 4월, 5월에 하기 되게 좋은 그런 휘뚜루마뚜루 하기 좋은 색조합이고 아이 메이크업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봄에 결혼식이 2번이나 있는데 하객 메이크업으로도 되게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이 조합이 되게 청순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